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올여름도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폭염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여름 휴가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도심 탈출을 목표로 하는 여름 휴가의 정석이 계곡과 바다일 텐데 올 여름은 피서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농산촌 여행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의 관련 기관이 농산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건데요. 농촌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농산촌 여름 휴가. 이처럼 농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김인식 사장님 모시고 농어촌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지난 3월에 취임하신 뒤에 굉장히 바삐 움직이셨더라고요. 전국 9개 도 그리고 56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셨는데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좀 많이 남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3월 4일 날 취임해서 맨 먼저 농업 현장을 다녔습니다.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지 또 우리 공사에 대한 바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고 또 앞으로 공사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질책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미흡한 점도 있었겠구나.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말씀들, 소중한 말씀들을 담아서 만든 경영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행복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라는 건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높게 생각하는 5가지의 가치, 그 내용을 우리가 하이파이브라고. 그 높이 생각하는 가치에 그걸 하이라고 예,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이름을 고상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우리는 수자원 관리 시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농업의 영농편이지만 네. 여차해서 사고 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므로 최우선을 농업인의 안전. 두 번째는 농업 농어촌의 희망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가부채 경영회생 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인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 네. 세 번째는 우리 농업 농어촌의 미래입니다. 미래형 스마트팜을 육성한다든지 농어촌 개발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상생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수지 수상 태양광의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린다든지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집중한다든지 네. 공익적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더욱 적극 해야 되겠다. 5번째로는 현장 중심의 경영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사 운영 그리고 농업인 중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지난 100년간 그랬듯이 더욱더 농업인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자. 그렇게 해서 5가지의 높은 가치, 그것이 바로 하이파이브입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그 가치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또 전개가 될 것이고요. 5가지 안전, 희망, 미래, 상생, 그리고 현장 경영 5가지의 프로젝트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대학 전공부터 또 이후에 사회생활까지 늘 농업 현장에 계셨던 농업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농업인들께서도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께서 보실 때 우리의 농업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세계 최고로 우수한 농업인들입니다. 그것은 뭐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입니다. 네. 우리 농산물은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좋지만 뭐 사실 품질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농업의 기술 수준입니다. 우리 농업 기술은 세계 5위 수준의 높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구가해야 되는데
다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로서 다가갈 것이냐. 그래서 수화구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장, 가공, 포장, 선별, 유통 네. 이런 분야만 더 강화한다고 하면은 우리 농업의 국내 경쟁력은 물론이고 수출도 더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2000년대 초에 한창 그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농보다는 소규모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중소농들이 더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꾸준히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농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2헥타르 미만의 진입농가, 네.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의 성장농가, 6헥타르 이상은 전업농가. 그래서 전업농이 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임대를 통해서도 하고 또 농지 매매 자금을 저리로 지원을 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도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숙련공 과정을 거치듯이 그렇죠. 농민들도 전업농이 되기 이전 단계에 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전업농에 진입해서 농사만 전념하면은 그래도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은퇴한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에 좀 반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습니다. 은퇴라는 게 사실은 농업의 은퇴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되어도 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은퇴 경영 지원 자금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환해가지고 저희가 농지 은행을 하면서 농지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제도를 농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촌이 많이 예전부터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청년농일 겁니다. 지난 6월에 동신대학교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도 하셨는데요. 예.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농촌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던가요? 막연한 동경도 있지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그렇죠. 또 소득이 약하다. 네. 이런 선입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이 가능성이 있으면은 뛰어들고 싶다. 이런 용기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농업에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려주되 네. 그 젊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공사는 농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요. 기농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하자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농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창업농에서부터 젊은 세대가 농지를 빨리 갖추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청년농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저희가 하이파이브 발표하는 날, 네. 그 한태웅 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요. 경기도요? 예, 네. 17살 먹는 고등학생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KBS 2017년에 인간극장도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데요. 네. 그 어린 나이에 8년째 농사 경력이 있답니다. 17살인데요? 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자기가 흥미 있는 곳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예. 공부하는 걸 보고 참 감탄스러웠습니다.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농업의 가치나 가능성을 공부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주변의 배경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의 현실을 이렇게 조금 더
확대 기업을 대고 들여다보면 많이 비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령이 좀 더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로 꼽을 수가 있는데 농어촌의 고령화 그리고 공동화라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늘 이제 머릿속에 그런 고민입니다. 사실은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거죠. 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오래됐다는 맞습니다.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은 돌아와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농어가 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농사 소득으로서 처음부터는 어려우니까 농사 소득과 병행해서 다양하게 소득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촌은 도시에 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관, 풍광, 그리고 자연 환경, 생태 보존, 또 전통 문화 보존. 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도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즐기고 또 쉼터가 되고 그리고 갈 때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녹색 관광이 활성화된다면은 농촌도 좀 생기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농촌을 어떻게 하면은 삶의 터, 일터, 그 다음에 우리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농촌 개발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개발, 농촌 개발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네. 그 사업을 저희 농어촌공사가 참여해서 많이 수주를 해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전문성이나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그걸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우리 도별로 이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네. 공사 산하에 그 지역 본부에 KRC 우리 농어촌공사 지역 개발 센터를 지금 추진합니다. 거기에는 농촌 개발의 전반적인 전문가를 다 투입해 가지고 네. 앞으로 농촌이 그런 도심이 찾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주 공간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성을 기울이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사업들도 꽤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리, 수자원 관리, 또 농촌 개발, 농지 은행 이런 국지간 업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업무 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개발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활동하는데 그런 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되도록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해서 주민 참여형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서 수질 환경 보전회를 만들어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또 수상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되면 그 이익을 지역 주민들한테 가져가도록 하는데 그런데도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 발생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계시는 또 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이어가다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더 많이 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농어촌을 들여다보면 늘 가장 많이 하는 표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장님께 기대를 거는 이유가 국내 최고의 농업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의 날도 제정을 하셨고요. 또 농축산 자조금 제도 기반 마련, 그리고 마사회 및 축산물 가공 업무 농림부 환원 이런 굉장히 굵은 현안들을 해결하신 주인공이시기도 하는데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제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 뒷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예. 우리 90년대 초부터 농업계는 크게 시리에 빠졌습니다. 네. WTO 농업 협상 때문에요. 네. 시장이 개방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농업계는 거의 공황 상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은 좌절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농민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네. 골도를 하다가
농업인의 날을 재정토록 하자. 그래서 단체장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네. 여러 날들이 있었습니다. 건농일도 있고 뭐 다양한 날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정신이나 뭔가 철학이 깃든 날을 하나 찾자 그랬더니 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농사 개량 구락부 네. 가 옛날 지금 현재 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 전신입니다. 아. 그 단체에서 원주에서 네. 1964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작은 행사로 추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유래를 보니까 옛날에는 한자를 쓸 때 11월 하게 되면은 한자로 10자에 한일자를 씁니다. 이걸 내리 쓰게 세로로 되니까 썼군요. 예, 네. 토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토월, 토일, 토시 하더라고. 네. 그 유래를 알아봤더니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 정신이다. 네. 우리가 흙과 함께하는 정신으로 자연과 함께하면서 좀 멀지만 네.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겠다. 네. 그래서 농업이 날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농업인의 날을 정하고 93년도부터 우리 농민단체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서 네. 김영삼 정부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부터 국가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제정됐는데 이제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지질 않았어요. 네. 11월 11일이 이 휴일에 겹치게 되면은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미루거나 땡기거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로서는 참 속상하죠. 그렇죠. 그 정신을 살리자면은 그날 그 시간에 기념 행사하는 전통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래떡 데이도 좋지만 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농축산 자조금 제도 기반 마련 그리고 마사회 및 축산물 가공 업무, 농림부 환원 이런 그 업무들을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마찰, 갈등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법을 찾으셨나요? 우선 자조금 제도라는 것은 미국에서 원래 네.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제도다 이렇게 여기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그 당시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98년도. 그래서 그때 소비가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특히 우유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남아가지고요. 우유는 물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조를 하면 분유가 됩니다. 네. 부피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이것도 보관할 창고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황 때에 정부는 농민들이 유업체에 내다 파는 그걸 원유라고 합니다. 네. 유업체에서 만들어지면 우유라고 하고요. 네. 원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반발하죠. 그렇죠. 이 어려운 판에 원유값까지 낮추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끝에 농림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자조금을 조성해서 홍보 사업을 적극화해서 소비를 확대시키겠다. 정부에서는 반신반의했죠. 설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지 그때 98년 5월 달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7개월간만 여유를 주겠다. 농림부 장관께서, 김성훈 네. 장관께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조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성과가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자조금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천은 다 미비했던 시절인데 저희가 약속은 했고 네.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설득하고 동참 유도를 하고 드디어 그 연말까지 약 29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네. TV 광고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탤런트 김혜수, 차성원 이 스타들이 무료 출연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광고기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방송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조금 방송 광고가 나갔더니 네. 3개월 만에 우유 소비가 회복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99년도고 2000년도에도 연이어서 드라마에 출연했던 유명 탤런트들이 무료 출연도 해주고 저희가 물론 사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되니까 우유가 부족 사태까지 날 정도가 네. 돼버렸습니다. 소비가 확대돼서. 그래서 정부가 걱정했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고 새로이 낙농의 발전 방향이 설정되니까 네. 소, 돼지, 닭 키우는 축산단체의 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도 법을 만들어서 자조금을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늘날만 30여 개 넘는 분야가 종목별로 자조금을 합니다. 그때 네. 그게 준비가 됐고요. 네, 예, 그렇게 그런 해서 어려움들을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깊이 공감을 하셨었군요. 네, 자 지금까지도 많은 사업을 해 오셨고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우선 농업이 안정되어야 네. 우리 경제도 안정되고 발전한다. 이건 전 신념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농정 최일선 기관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게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이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발전하고 미래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한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다양한 전문성 그리고 애정으로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산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08년 옥구 서부 수리조합으로 시작된 농어촌 공사가 111년,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의 곁을 지켜온 동반자입니다. 한 세기가 넘은 지금 우리 농업은 이제 미래와 청년, 자연이라는 이런 앞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품은 그런 분야가 됐는데요. 한국의 농업이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